24년 2024년 새해 광야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배로 드릴 거고요. 일단 뭐 응답하라 789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 일단 민윤과 교육인데 먼저 일단 연음 기도. 원래 여기 프린트는 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첫 예배고 단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시간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잘 지켜주시고 모아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2024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 광야에서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단체 또 알고 지내는 모든 분들 함께 건강하게 관계를 개선하고 더 좋은 쪽으로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참된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이 처음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즐기고 행복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신 맡은 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없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아, 기도 내용이 2013년도 하고 3년도 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 원래 기도는 예수도 한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자, 그럼 저기 우리 김진철님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용수.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반이 두려움을 드렸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같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길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회고와 심령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죠. 그래서 그가 어떤 뭐 예언을 하고 어떤 진실을 얘기할 때 탄압받고 또 고소기를 당하고 조롱받고, 근데 그런 모든 아픔 속에서 이제 그는 여호와께 노래하기를 희망하는데, 사실 이런 설정들, 현실들 우리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열받고 화가 나고 뼈 아프고 숨 막히는데 뭔가 부르고 싶은데 뭔가 외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죠. 실제 그럴 때 노래는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노래 얘기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노래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요. 인류가 어떤 무리를 이루고 사회생활 시작한 이래 계속 음악을 활용해 왔을 겁니다. 뭐 젬베같이 북을 치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줄을 매서 튕기기도 하고 또 말로 전하기엔 너무나 지루한 긴 역사를 갖다가 가랑에 담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파했겠죠. 이를테면 그 몽골 사람들은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쟁 어떻게 했을까요? 전령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전령들한테 노래를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긴 명령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비사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말들이 되게 시 같은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같은 거와 비유도 많고 한 이유는 바로 그 역사가 어떤 문자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이제 그 전해졌던 거죠. 그렇게 눈에 쉽게 전해집니다. 이거는 뭐 그 내용과 그 속에서 인간의 감정을 다 담기 때문이겠죠. 뭐 몽골들 긴장감이 강할 거고요. 또 노래는 즐거워서 또 신나서 부르기도 하고요. 슬플 때, 분노할 때 노래하며 또 노동할 때 힘을 벌기 위해서 부르고 또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재우려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을 넣어서 시대의 아픔을 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합니다. 핍박받아 공포에 질리고 무시받아 분노하는 사람들,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밝히다가 탄압받는 사람들, 그들이 현실을 넘어서 보자 할 때 노래는 하나님 팔만큼이나 굳건하고 강한 성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 역사에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하는 바로 그 노래 말이죠. 그럼 우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기록을 잘한다고 하죠. 뭐 무슨 실록이다 뭐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전통 민요를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20세기에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아리랑 같은 경우는 나운규가 작곡한 거고요. 물론 그 원형은 어렸을 때 들은 노래긴 하지만 뭐 진도 아리랑, 그 다음에 도라스 타령 전부 20세기에 작곡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8세기, 19세기에 우리 같이 부를 노래가 없다는 거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도 노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쾌지나 칭칭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뭐 군밤 타령이니 뭐 도라지 타령이니 진도 아리랑이니 전부 다 20세기 초반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신민요라고 불렸던 그런 장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듣는 노래가 거의 있긴 하지만 정말 시대를 넘어서 세월을 가로질러서 함께 부를 노래는 그리 흔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이제 그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른바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도 어떤 여러 투쟁과 또 노동 계급의 성장 과정에서 노래가 참 많이 불렸습니다. 또 생산됐고 대중과 향유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또 그 노래들 태반이 사라지거나 잊혀지거나 아니면 먼지 쌓인 악보로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과 저희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 문화부에서는 그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또 모르면 익히고 또 알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알더라도 그 노래 새해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켤까? 마이크 켜는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마이크 있는 게 좋아요. 그 부마항쟁이라고 이제 79년도 제가 끌까요? 불을 끌까요? 아예 커튼도 걷을까? 어제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길 위에 김대중을 봤는데 한 번은 꼭 언제 한번 저희가 단체로 맞춰볼 것 같은 걸 했고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되게 감동적이고 이제 김대중에 대해서 뭐 큰 우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거의 이제 가택 연금된 상황이고 김영삼 총재도 제명당하고 이제 부산에 그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죠. 이 부마항쟁은 되게 뭐랄까 부산대학교는 한번 77년도인가 조직이 와해되면서 학생운동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뭐 그런 썰이 많아요. 그 당시에 서울의 모 여대에서 다 가위를 보냈다. 각 대학교에
전대도 갔다 그러고 여기도 왔다 그러는데 다 잘라버리더라. 근데 그 정도로 유신대학교라 불릴 만큼 이 대학교에 시위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터진 겁니다. 이렇게 대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막 으쌰으쌰 하는데 노래가 없는 거예요. 부를 노래가. 그래서 나온 게 뭐 군가도 부르고 애국가도 부르고 그다음 선구자 부르고 그다음 부를 게 없다 보니까 그걸 불렀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워든 날 불러주겠다. 그게 기다리는 마음이니까. 근데 그만큼 부를 노래가 없었고 뭔가 시 봤는데 할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의가 해방가 등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해방 때 나온 노래거나 아니면 좀 정의가도 그렇고 뭐랄까 좀 정서에 안 맞았죠. 넘어갈까요? 이럴 때면은 그 민족 해방가 2를 아시죠? 아빠과 서름에서 그 이집은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자 나올까요? 노래 변신 예를 보겠습니다. 원래 가사가 잠깐 있어. 이거예요. 공사 노랗게 침략을 받아.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네. 이걸 바꾼 거예요. 부를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손잡고 우리 광화문이죠. 원래 가사 저기입니다. 손잡고 백두산에 태극기 위다는 거고요. 이렇게 바꿔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이 노래죠. 이거 서울의 봄 엔딩곡이었죠. 이거 높은 산 봄을 정박한 군가죠. 이거 갖다가 어떻게 그러냐. 이게 서울대 버전인데 이건 각 대학 다 있습니다 버전이. 그러니까 이게 장미꽃만 바라나고 하다가 하구여 들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왜 여기가 아크로폴리스에 서울대 8일학번 한 명이 그 광주에 7남매 집이었는데 그 형들은 나이가 서울이 커서 어디 대학 어디 신문사의 동아일보인가 사회부장이라고 꽤 길었어요. 근데 그 김태훈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양은 7, 8학번이죠. 근데 이 양은 정말 범생이었고 대보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시위가 벌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공부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전두환 물러가라 세 번 외치고 떨어 죽어요. 아크로폴리스로. 그때 이제 거기서 그냥 이거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밖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자기 양심은 찔리고 하다 결국 폭발을 했고 근데 그 상황에 떨어진 다음에도 경찰들은 그 시신을 구급차에 싣는 게 아니라 시위 막고 있었어요. 그 떨어진 몸 위로 체류가스가 쌓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자꾸 그 시위가 벌어지니까 학교 당국은 여기에 장미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84년도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 맨손으로 그 꽃을 걷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여기는 어느 학교 같은 가사인데 주로 시위가 도서관에서 창문을 깨고 몸 묶고 벌어졌습니다. 방목으로 몸을 묶고 이제 외치면서 왜? 안 끌려가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사가 나왔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학한 어떤 그 예비군 한 명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걸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노래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이제 사람들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공산 오랑캐가 갑자기 쪽팔이 양키놈이 되고 이런 것처럼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담은 노래들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그 노래 역사 속에서 뭐 6.25 이후에 큰 사건은 사실 민주주의 투쟁 과정에 4.19겠죠. 근데 4.19를 기념한 노래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빨리 나온 노래가 잠깐만요. 이 4.19를 기념한 노래가 이제 그 이영도 시조신 이영도 씨가 작사를 하고 한태근 씨가 지은 노래가 이게 그나마 제 그 선배들 얘기는 80년대 서울의 봄 때 이제 농성을 하는데 노래가 부를 게 없어가지고 이걸 참 많이 불렀답니다. 밤새. 이거는 그 한태근 씨가 누구냐면은 그 고랑 할머니가 하는 노래 있죠. 그거 지은 양반이기도 하고요. 이영도는 이제 시조시 그 유치환 씨와 아주 연설을 몇천 통을 주고받은 어떤 연애 그러니까 정신적인 연애를 했다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 한번 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불러보죠. 노래 아시면 다 아시죠? 이거는
얇은 같은 곳사대라 외쳤던 한이 터지는 영을 불렀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묘처럼 나는 목숨 지친 가슴 위에 하늘이 무너오네 열렬히 꿈도 서라 물이 드는 이 사람 이게 4인불을 그런 노래고 거의 뭐랄까 한동안 민주화 운동을 기린 노래는 거의 이거밖에 없었죠 오랫동안 이걸 갖다 계속 불러두고 아까 같이 가사 아까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광주 때 그 전에 하지만 이제 넘어갈까요? 그렇다고 해서 노래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죠 근데 이 김민기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김민기가 노래 이런 저희가 노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래 운동의 희망이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희망은 정말로 거의 뭐 창시 느낌이었죠.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 이걸 처음 지은 사람이고 또한 동시에 이건 넘사벽인 거죠.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부른 사람인데 근데 이 노래들이 그 지은 노래들 원래는 민중가요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친구 검푸른 바닷가에 그거 같은 경우는 이 고3 때 잼버리 캠핑 갔다가 집행부의 안전관리 리비로 친구 익사랍니다. 그 올라가면서 기차에서 지은 거예요 고3 때. 근데 여기서 또 가사가 또 제 친구가 이제 그 약간 반론을 제기하는 게 그 산들이 그런 게 나와요. 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나온단 말이죠. 이건 운동들 아니냐. 그것도 아니게 김민기의 마음은 이 안전관리했던 그 주체층 그쪽에 대해 항의하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시대이만큼 그 당시에 강제 징집되고 뭐 되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위에서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사람들한테 수용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 바보들의 행각 병태와 영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거기 은유가 참 많죠. 그 동해 안에 그 갔다가 빠져 죽은 친구 그 친구 앞에서 이제 병태가 절규를 하는데 보면은 그 절규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이 자전거 타다가 그냥 죽은 친구가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하게 우리를 떠난 친구들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노래가 수용이 됐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이슬이 본인 인터뷰입니다. 정말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다. 근데 나는 싸워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다 싸운 것 같아 되게 죄송스럽다 표현하거든요. 정말 이건 자기가 얘기 그냥 지은 건데 이게 시대에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노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밀레 아시죠? 밀레 그 화가 밀레. 화가 밀레가 사회주의자라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 왜 그렇게 그림이 빨갛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밀레 만종의 그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의 원래 스케치에는 아이가 저기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굶어 죽어서 그걸 묻고 기도한 장면이었죠. 근데 또 이럴 때 이삭죽기 같은 거 봐도 뒤에 말 타고 누가 감시하고 있고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밀레는 자기는 전혀 그쪽 관계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보이는 걸 노릴 뿐이다. 근데 왜 나보고 그렇게 욕을 하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것처럼 이제 김민기도 그랬어요. 아침 이슬이 막 불리지 않습니까? 이제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AFK나 꿀보직에 있다가 갑자기 보안대 끌려가요. 보안대 얘기하는 너 일로 와봐. 너 아침에 네가 지금 봤지? 맞습니다. 너 이거 김밤 뒤세우고 이거 유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붉은 태양이 떠올라? 너 김일성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따집니다. 그때 김민기가 한마디로 그걸 벗어나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 지은 건 71년도고요. 유신은 72년도인데요. 그래서 벗어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노래가 이미 수용이 됐던 거죠.
보안대 집은 우리 와가지고 너 이거 빨갱이들이 맞지? 라고 압박할 만큼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김명희 인터뷰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밀리 얘기했지만 경기중학교 미술반이 되게 건조가 셌대요. 선배가 나와가지고 절대 정문화를 그려도 여기 방에서 그리지 말고 나가서 그려. 시장 가서 그려. 그래가지고 호통을 쳐가지고 근데 자기 노래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그림처럼 현장에 가서 그린 그림처럼 어딘가 따라가서 뭔가를 보고 그걸 그린 거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그것도 원래는 이제 그 병장 때 회식하다가 이제 상사 한 명이 퇴역할 때가 돼서 술 먹으면서 야 나 참 태어나서 이제 우리 인된 30년이다. 어? 내 청춘도 어디 갔냐? 하지만 그래도 뭐 내 아들 참 딸 미안한 거 많다. 만나도 못 먹게 하고 근데 뭐 그래도 뭐 어떡하냐? 다 군인 자식들인데 이렇게 넋두리 한번 갔다가 그걸 다 가사를 만들어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노래도 자연스럽게 군인에서 노동자가 되고 후사가 바뀌기도 하면서 대중에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민기가 많이 부른 노래가 이번도 또 그렇고 플러스 그러니까 이 상록수만 해도 이게 원래 어떤 거냐면요. 김민기가 야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야 되니까 야학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야학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온 거예요. 원래 야학은 이제 강학 가르치며 배우는 걸 강학 선생을 강학이라고 하고 그 학강 배우면서 가르친다. 이 학생들인데 이 학강들이 왔어요. 근데 무릎 올려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런데 축하합니다. 근데 주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안 나가서 목사도 없고 학교를 안 다녀서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봐주세요 주례. 이런 부탁이 온 거예요. 김민기가 고민을 합니다. 이거 나이 20 된 먹은 놈이 무슨 주례냐. 근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식 축가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1, 3절만 한번 그 앞에 여기 신랑 신부가 쫙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김민기의 마음 그대로 한번 불러보시죠. 1, 3절. 자 하나 둘 셋. 저들의 푸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부르라. 3절 우리를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리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개치고 나아가 끝내 이리라. 자 신랑 신부가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노래가 어떻게 수용되죠? 우리한테는 결혼식이 아니라 정말 어깨동무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노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래는 그만큼 생명이 바뀌는 거고 또 역사가 바뀌는 거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기가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야학을 하고 또 공장에도 가요. 그러니까 김민기 현장 간 거예요. 자기의 그림감을 구하러, 노랫감을 구하러.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주목을 받으니까 잡혀가기도 하고 나 왜 날 잡아가지? 밀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간 거죠. 김민기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많은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보면서.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강변에서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게 그 금지곡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됐을까요? 다 알아봐서 지금 그 상품이 있습니다. 붉은에 아닙니다. 불금에 가사를 읽어봐야지. 아닙니다. 노래 저거 안- 노래 한 다음에 퀴즈네요. 가사를 안 읽어봤어요. 아, 가사 좀 보세요. 지금 보라고? 한번 보시고. 그냥 이거 가사 보시는 게 딴 게 아니고 공정에 간 순위가 왜 안 돌아올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사 보고 보시고 자 맞춰보세요. 자 말씀하셨어요. 아니. 공정에 간 안 순위가 왜 안 돌아올까? 배전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늦게 올 수도 있지. 배전에 불 밝혀라? 아닙니다. 열려서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죠? 근로기준법에 걸려. 맞습니다. 아, 16살 근로기준법에 걸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됩니다. 근데 이 노래 그 너무 기니까 그 멜로디 이거 혹시 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죠? 네. 그거 한번 배우고요. 자. 서산에 붉은에 걸리고 방면에 앉아서 쉬노라면 낯익은 얼굴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온다. 늘어진 어깨마다 괭한 두 눈마다 빨간 노을이 물들며 왠지 마음이 설레인다. 2절 강 건너 공장의 굴뚝에 시커먼 연기가 떠오르고 순이의 땡그란 굴뚝에 하단시 호랑이 펴오른다. 바람은 어두워서 별들은 춤추는데 건너 공장에 나간 순이는 왜 안 돌아오는 걸까? 4절 랄랄랄랄랄라 노져라 16살 순이가 돌아온다. 랄랄랄랄랄라 노져라 우리 순이가 돌아온다. 노래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 공장 현장 갔을 때 이제 한강변에서 이제 사람들 막 퇴근하면서 이제 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정말 수채화 같지만 그 속에 뭔가 이제 어떤 진실이 보이는 그런 노래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민기가 또한 노래 운동에 이제 창시라는 게 여러 가지 노래 형태 만듭니다. 노래극도 만들어요. 여기 유명한 게 공장의 불빛이라는 노래극입니다. 이제 거기서는 뭐랄까 이런 좀 투쟁하는 장면들 갖다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그 모습을 담아서 그들의 각성이나 그들의 변화를 노래하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하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1절은 이거 혹시 다 아시나요? 아니 모르시는 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자 1절은 이거는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한번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분홍빛 꽃 나라 행복만 가득한 나라 하늘빛 자동차 타고 나는 화사한 옷 입고
막 영웅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참 나중에 누구 만나서 그냥 차 타고 잘 살게 되고 현빈 같은 모습 내가 이리 와 하는 꿈을 꾸는 거죠. 이제 그럼 그때 이제 그 듣고 있다 한 명이 산똥개입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2절. 이 세상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살며시 떠봐요. 밤하늘 바라보아요. 어두운 넓은 세상 반짝이는 작은 별 이 밤을 지키는 우리 힘겨운 공장의 밤. 잠깐만요. 이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앞에는 뭔가 한 명이 이제 하다가 쉬면서 아 옛날에 나도 그럼 뭔가 되지 않을까 할 때 옆에서 꿈 깨라니까 부르는 노래가 벌써 노래가 이제 그 노래가 가볍지 않겠죠. 이 세상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 이제 밤하늘 봐봐라. 별밖에 없다. 이걸 누가 지키냐? 우리가 지킨다. 아이고 힘겹다 진짜. 꿈 깨라 깨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절이 나오는 거죠. 온 꿈 깨어나면 아쉬운 마음뿐 하지만 이젠 깨어요. 온 세상이 파도와 같이 큰 물결 몰아쳐온다. 너무도 가난한 우리 손에 손 놓지 말고 파도와 맞서 보아요. 자, 한번 1절을 이제 여성분들 불러주시고 2절을 남자들 불러주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2절 분위기 알죠? 1절 분위기 알죠? 2절 망할 것 같은데. 정인 크게 불러. 농구도 2절.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분홍빛 고운 꿈나라 행복감 가득한 나라 하늘빛 자무같다고 나는 화사한 옷 입고 잘생긴 모습에가 손짓하는 꿈의 나라. 자, 2절 산통깨기. 이 세상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살며시 떠봐요. 밤하늘 바라봐요. 어두운 넓은 세상 반짝이는 작은 별 이 밤을 지키는 우리 힘겨운 공장의 밤 꿈 깨어나면 아쉬운 마음뿐 하지만 이제 깨어요.
저희 그 노래가 많지 않으니까 그때 그거 있었어요. 왜 그 노래 아시죠? 대정중령 서울령 네. 그걸 바꿔서 서방님의 손가락을 6개를 여시퍼는 프레스에 싹둑까지 그것도 나오고 한 개에 5원씩 20만 원에 술 처먹고 돌아오니 빈털터리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나오는 노래고요. 그다음에 그 공장 주제가는 예쁘게 빛나던 하루 이쁜 노래 있습니다. 그것도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되니까 차차 배워놓도록 하고 80년 광주는 우리 현대사의 정말 크나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88자권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88년도에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그 역사의 제일 큰 비극이 무엇이냐. 근데 그 당시에 응답했던 87, 88, 89들은 그 6.25보다 광주를 일단 먼저 줬었어요. 물론 그게 뭐 경중의 문제는 아닌데 몰랐어요. 그만큼 광주항쟁이라는 거는 되게 큰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한국군은 4.19 때는 아주 좋은 전통으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 들어서 서울에 온 군대가 발포하지 않고 시민들 편을 들었고 그 뒤에 박정희 정권 때 많은 계엄군들이 뭐 사람 때리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부망항쟁 때도 많이 심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군 우리 군대가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학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도 이어지는 거는 부망항쟁 때 공수대가 투입됐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해병대가 투입됐었어요. 근데 해병대는 그때 그런 지침을 내립니다. 우리는 국내의 군대니까 악으로 깡으로만 진압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때리지 말고 그냥 돌 날라오면 가서 그런 식으로 가서 기세로 위압해라. 실제로 해병대 때는 큰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온 다음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철저히 정권 친위 부대예요. 우리가 서울에 보면 봤을 때 공수부대 출동 받았습니까? 정권 친위 부대였고 어떤 계속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충정 훈련.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악에 맞춰 있었고 부망쟁 때도 시위가 일순 멈춥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당시에 병원부 기록부는 전부 다 공수가 투입된다면 전부 머리 열상이에요. 머리를 때린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맛을 들인 거예요. 아, 세게 나가니까 애들이 멈추는구나. 그래서 광주 5.16때 계엄령 때는 전국 각 지역에 공수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5월 15일 날 서울역 해군 즉 대학생 와 모였다가 회군한 다음에 약속을 같이 했던 게 만약 계엄이 떨어지면 전부 다 나오겠다. 모여 시위하자. 근데 그 약속을 했는데 지켜진 건 광주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그 습격을 했고 거의 인간 이하의 어떤 진압을 했고 거기서 저항이 일어났고 광주 도청을 내서의 마지막 항전까지 한 7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이런 참혹한 역사 뒤에는 참 뭐랄까 이제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성경 와서 봤듯이 분노가 일죠. 슬픔, 분노, 이건 황당함, 나를 압박하는 이렇게 잔인할 줄이야. 이거는 정말 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런 흔히 표현할 때 유신때를 약간 낭만적으로 표현하는데 그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아는 추모시가 많죠.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의 시도 있고 바로 그 김준태 시인이 쓴 이 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석줄씩.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냥 다 읽으세요. 그리고 꿀꺽꿀꺽 먹어라. 그리고 파닥파닥 살아라.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죽더라도 어쨌건 그 슬퍼하기 살아라. 죽지 말자. 살아라. 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강물이 흐르고 새가 날던 아득한 옛날 같아. 장미꽃에 물방울이 맺혀 구르듯 이 세상 천지 모든 것들은 그렇게 둥그러이 그렇게 완벽한 꿈으로 젖어 있나니. 그리고 넋줄이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살아가며 때로는 파란 불꽃으로 튕긴다. 불꽃을 퉁긴다. 불꽃을 튕긴다. 오늘 슬퍼하지 마라. 오늘 절망하지 마라. 오늘 좌절하지 마라.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주룩주룩 슬퍼하는 자는 벼락을 맞아 죽으리라.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절망하는 좌절하는 자는 악마와 돼지가 되어버리리라. 또 이 세상은 아이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와 산 봉우리로 가득하고 밭고라에 씨앗을 놓는 아버지와 봄비와 하느님으로 가득하다. 오 하늘 아래 빈틈없이 꽃피어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눈물과 앞가슴, 그리고 사람의 따스러운 두 손. 그러니까 어떤 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주가 지나간 다음에 광주 십자가에 작가님이 누구로? 김준태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여 그 시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추모를 한 다음에는 죽은 자를 위한 추모 다음에는 산 사람들을 향해서 좌절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여기서 그렇게 한 놈은 다 죽어라. 우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멍이 뚫려 죽었고 뭐 어쨌건 결국 다 살아있다 우리 옆에. 그런 시를 지었던 거였죠. 두 번째 단락 잠깐만 요 보시면 여기 요 단락을 갖다가 노래를 만든 게 노래가 있습니다. 광주왕 추모곡이죠. 이걸 한번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부서지지 않으리라는 노래. 부서지지 않으리. 부서지지 않으리.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자, 이제 저부터 사라진다는 것. 자, 전체 합시다.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자, 그것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시요.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이 세상 구석구석 살아가며 끝없이 파란 불꽃을 튕긴다. 사라진다는 것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어떠세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이제 그 여러 추목이 있는데 이제 5월에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죄송한데 그 악보를 맨 뒤를 배웠어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뭐 투쟁을 해야 되고, 근데 81년, 83년까지는 캠퍼스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행했던 말이 학시위. 학시?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학위를 해야 되는데 학하고 잡혀버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도서관에 몸 묻기도 하고 어디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싸웠던 건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또 조명됐던 게 독립군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 좀 분위기가 비슷해서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잡아가니까 완전히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노래 나온 것들이 이제 독립군들 부른 노래들 갖다가 많이 부릅니다.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원래 러시아 수련 노래예요. 원래는. 스텔카라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해볼게요. 출전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는 스텔카라친인데? 마지막에. 스텔카라친인데? 출전가. 출전가는 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천천히 지금 노래 부르니까 사랑하는 조국 내일은 멀리 산으로 이른 아침에 원산을 보니 낯익은 붉은 손수건 깨가 일어나 잠백산백 넘어주고 쓰러진 저루 영혼을 모아 이 마을 노래 부르세. 사랑하는 조국 내일은 우리 산으로 이른 아침에 원산을 보니 낯익은 붉은 손수건. 이게 러시아 그 수련들 노래가 그 독립군가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그 우리 텔방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불렀냐면 학생들이 물만 마시는 거야? 오. 되게 진해. 이거 띄웠습니다. 이 곡에 불러서 불러보세요. 스텔카라친을? 아니 이거 써고 이렇게 도서관에 벌떼 같은 잡생을 뚫고 오늘은 투쟁 내일은 희망을 노래 부르세. 사랑하는 하루 내일은 멀리 방으로 점심시간에 옥상을 보니 낯익은 아무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막 누구 이름 찍어 낯익은 누구 얼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도서관에서 유치원 끼고 나와서 아지를 뜨면 잡혀가니까. 이제 그 당시 학생이 그 학교 안에 전경이 지를 치고 있을 때 그때 부른 노래입니다. 와서 우리 도서관 앞에 짭새를 긁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른 아침에 그거 약간 우리가 부르던 거랑 틀린데? 근데 원래 가사는 이거예요. 이른 아침에 먼 산을 보니 이른 아침에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틀려. 그 원래 노래 다들 틀려져요. 이를테면 그 노래 우리가 오래 그 민민의 그것도 다 틀리고 다 틀려져요 원래. 이게 맞아요. 자 한번 천천히 불러볼게요. 한번 그 러시아 수령들 2절을 불러볼게요. 2절 불러볼게요. 천천히. 자 만주에서 총 들고 싸우던 삶 생각하면서 자 천천히.
멀리 떠나세 깨어 일어나 한백산맥 넘어 만주로 쓰러진 저루 영혼을 모아 미만을 노래 부르세 사랑하는 조국 내일은 멀리 산으로 산으로 이른 아침에 먼 산을 보니 낯익은 붉은 손수건 이렇게 이제 3절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 다 아시죠? 이게 한국 대중가요 음반에 실력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수가? 김민희? 아닙니다. 의외의 사람입니다. 양희은? 아닙니다. 의외의 사람이라. 멋들어진 친구야 이현실이 참 특이한 사람인 게 이를테면 그 뭐죠? 그 기러기인가요? 가을밤에 그것도 원래 노래가 정말 스타일이 만든 게 원래 처음에 작곡자 작사자 다 올보겠어요. 그래서 못 부르다가 노래는 좋으니까 딴 데다 붙였다가 하면서 결국은 이현실은 전혀 다른 노래를 조합을 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을밤 외로운 그 이현실 버전인데 그거 딴 노래 따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노래 있었고 갑자기 이 노래가 들어갑니다. 우리 레코드판에 여주가요에. 이게 러시아 민요인데요. 이게 그 곡은 다 아시죠? 곡 한번 1절 해볼게요. 넘쳐 넘쳐 흐르는 올바람